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친엄마가 신여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못된 조작과 오해 속에서 가짜 딸로 몰렸던 시간들, 수없이 쏟아졌던 의심과 음해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진실이기에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신여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기운 없잖아.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안타까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들고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힌 얼굴로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희 엄마가 맞아요? 그래, 드디어 찾았어, 너. 오래 걸렸지? 신여진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지 꿈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도 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최명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명지는 냉랭한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가짜 딸 소동은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엔 진짜였다고 하네? 웃긴 건 내가 왜 이걸 축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최명지는 가시 돋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구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명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최명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뭐? 내가 진짜 딸이면 어쩌라고? 내 입장에선 달갑지 않아. 애초에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소동도 없었을 거잖아. 신여진은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 내 딸 찾았다고 하니까 배 아파? 최명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지금부터 혜성그룹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딸임이 밝혀졌어도 내가 박수 쳐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여요. 구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명지의 시선에는 분명한 적의가 서려 있었고 신여진은 그런 최명지를 향해 한껏 날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다는데 내가 뭐가 불만이야? 신여진은 과거를 덮고 새 출발이라도 할 기세였지만 최명진은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이미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최명지의 차가운 말 사이에서 감정이 휩쓸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도록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폭풍은 아마 더 거셀 것입니다. 혜성그룹 내부는 최근 불거진 사건들의 충격으로 뒤숭숭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상속녀라는 소식이 공표되자 임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졌습니다. 주주들은 신여진이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감격적인 스토리에 호응하는 듯했지만 회사 경영권에 미칠 파장을 두려워하며 술렁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비서나 부하 직원을 따로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린 뒤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혜성그룹 지분이든 권력이든 다 내 손에 들어와야 해. 최명진은 혼잣말로 다짐하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음모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하나는 회사 구내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에서 은총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얼마 전에 납치당할 뻔했다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구하나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은 은총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서 다행이었어. 구하나는 살짝 은총이의 어깨를 쓸어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그 사이 최명진은 회장실 근처에서 또 다른 인물과 만나 서류를 넘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증권, 부동산 서류, 내부 문건 등이 뒤섞인 파일들. 최명지의 표정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신여진과 구하나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어. 위장 계약 그리고 납치 사건의 뒷배경까지 모두 뒤집어 씌울 수 있지. 최명진은 낮은 목소리로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곧바로 몇몇 임원에게는 구하나가 진짜 딸이라는 증거가 조작됐다는 식의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조금씩 그룹 안에 불신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은총이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의문의 단서들도 함께 흘러나오면서 구하나와 신여진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기만술이 슬슬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혜성그룹 전체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진짜 딸로서의 구하나와 전통적인 권력자로 군림해온 최명지의 싸움은 이제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내부에서 소리 없이 스멀대던 균열이 서서히 커다란 파문으로 번져가려 했습니다. 깊은 밤, 신여진의 개인 서재에 구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최근의 사태 탓에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앉아.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이젠 절대로 내 딸을 잃고 싶지 않아. 신여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하나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젠 정말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여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부드럽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불러도 괜찮아. 더 이상 숨길 이유 없어. 모녀의 눈이 마주치자 복잡했던 감정이 그새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시린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은 폭풍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구하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황진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늦게 죄송해요. 지금 당장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황진구는 차분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여진은 한 장 한 장 신중히 넘겼습니다. 이게 최명지와 관련된 자료인 거지? 어디서 구했어? 황진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부 인원들 사이에서 돌던 문건이에요. 비자금 유용, 지분 계약서 위조, 그리고 예전 납치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관계를 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구하나는 놀란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최명지가 얼마나 큰 일을 꾸민 건지 알 수 있겠네요. 은총이 납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니. 신여진은 씁쓸하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최명지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셈인지. 그제야 황진구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구하나씨, 이번엔 저도 뒤로 빠지지 않겠어요. 함께 맞서봐요. 더 이상 음모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볼게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고마워요. 엄마와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신여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도 마음 단단히 먹을 거다. 예전에 실수하고 후회했던 일들 다시 반복 안 해. 우리 셋이 끝까지 가보자. 서재 한편에 놓인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비쳤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폭풍 앞에서 모녀와 황진구는 단단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최명지의 야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 최명지가 예고했던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성그룹 내부는 어수선했고 임원들은 최명지의 폭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는 기자회견 전날 밤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가다듬었습니다. 내일 기자들 앞에서 무슨 폭로를 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비리에 대한 모함일 수도 있고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가짜 증거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구하나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여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간을 키워놨네. 대주주 몇 명도 끌어들여서 여론몰이한다는 소문이 있어. 다들 좀비처럼 움직이겠지. 바로 그때 황진구가 등장해 준비해온 파일들을 전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보를 받아서 정리했어요. 최명지가 조성한 비자금,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분 매입. 이번엔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구하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끝을 모았습니다. 은총이 납치 사건 뒷배경이랑 최명지가 으름장 놓던 녹취 파일도 같이 있죠. 합쳐서 최명지가 기자회견에서 내세울 주장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뒤이어 장비서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예의를 갖춰보고 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실례합니다. 주주들 일부가 최명지 편에 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에 동석하는 모양입니다. 신여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다. 들어가봐. 장비서가 물러나자 구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결심을 표했습니다. 최명지가 맘껏 떠들도록 두고 저희가 뒤늦게 증거를 깔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일단 최명지가 무슨 폭로를 던지든 거짓임을 역이용해서 반격하는 거예요. 신여진은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네. 최명지가 자충수를 두도록 기다렸다가 결정적 순간에 치명타를 먹이면 돼.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사 내외부 상황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고 최명지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들 것 같은 추가 공격을 대비하며 구하나와 신여진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재점검했습니다. 하나, 지치지 마라. 내일이 고비야. 내가 내 옆에 끝까지 있을 테니 흔들리지 말고 준비해. 신여진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구하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믿어요. 저도 질 수 없죠.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긴 밤은 점차 깊어갔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질 최후의 승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내부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동안 옥중에서 윤세영은 초조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날에도 편법으로 변호사를 불러 바깥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구속 상태였지만 윤세영은 여전히 치밀하게 움직이며 흑심을 내비쳤습니다. 철창 앞 교도관이 자리를 비키자 윤세영은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결 좀 해줘. 밖에서 분명히 이 상황을 뒤집을 카드가 있을 거야. 윤세영은 굳은 표정으로 핸드셋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 연결이 되자 윤세영은 옛 지인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한테 도움 줄 거야. 이번에 엄마가 무너졌다는 소식 들려오면 나도 끝장이거든. 조금만 도와줘. 수화기 너머에서 거절당하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은 핏대를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상황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진 말라고. 엄마에게 연락 좀 해줘. 이후 교도관이 재촉하자 윤세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해. 엄마도 그쪽도 도와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꼼짝 못하는 거야. 통화를 마친 윤세영은 면회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혜성그룹이 또 한 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외부 소식에 괜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실패하면 나도 끝나는 거잖아. 싫어. 어떻게든 해보자. 윤세영은 교도소 안에서라도 발이 닿는 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며칠 전 접견온 변호사를 통해서도 윤세영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기를 쓰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윤세영은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디까지나 혜성그룹 사람이야. 엄마가 이길 방법이 있을 텐데. 철제 침대 머리맡에 홀로 앉아 윤세영은 자꾸만 아득히 먼 풍경을 바라보듯 벽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장면. 진구와 구하나가 한 집안에서 꽁냥대는 모습.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와 초조함이 동시에 머릿속을 잠식해갔습니다. 윤세영의 불안은 옥중을 뒤흔들 정도로 거셌습니다. 교도소 동료 수감자들도 그녀의 혼잣말과 울분 섞인 한숨에 슬쩍 눈길을 주었지만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계했습니다. 윤세영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밖에서는 기자회견을 앞둔 최명지, 신여진, 구하나, 황진구가 각각의 패를 준비하며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옥중에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 빠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날 선표정과 함께 윤세영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침내 기자회견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방송 카메라가 호텔 대회의실에 몰려들었고 최명진은 준비해온 폭로 자료를 들고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최명진은 단상에 올라가 선언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혜성그룹의 민낯입니다. 회장 자격이 없는 분이 자리에 오르고 진짜 딸이란 이름으로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 옆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공격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황진구가 무대 뒤편에서 흐름을 지켜보며 경찰과 연락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이어진 발언으로 신여진과 구하나를 음해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일부 주주가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다니 말도 안 돼.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그러나 최명지가 증거라고 내민 서류와 영상들은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는 미리 철저히 분석해 두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구하나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조작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자 최명지의 불법 자금 흐름과 이전에 진행했던 은총이 납치 사건의 배후 정황이 하나둘씩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황진구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명지 씨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납치를 사주했고 이후 이를 빌미로 신여진 회장님과 구하나 씨를 압박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최명진은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건 전부 조작이야. 믿지 마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최명진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이 증거 자료를 근거로 수사 관련 서류를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최명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지금부터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최명진은 뒷걸음질 치면서도 애써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다 음모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야. 날 함부로 몰아가지 마. 신여진은 단상 위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협하고 진실을 왜곡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다.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설 자리가 없어. 구하나는 마지막으로 최명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요. 현장에 몰린 취재진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최명지 측 인사들도 동요하여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고 신여진과 구하나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서로에게서 작게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거짓 음모와 비열한 폭로는 결국 진실의 문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구하나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품속에 있는 가족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제대로 지켜내겠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